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불륜과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키워드만 딱 나와도 이거 이런 유형이구나. 이거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구획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아도요. 바람난 사람들만큼은 그 유형에 딱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바람난 남편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되게 모호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반면에 의외로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요. 의외로 단순하고 그 유형에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자 바람의 그 흔한 키워드와 어떤 유형들이 흔한지, 그리고 이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아내 외도의 흔한 조합은요, 벤츠와 골프입니다. 제가 하루에 만약에 5명을 상담한다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남자분들이거든요. 이 중에 한 절반은 골프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프를 치면서 바람이 정말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이렇게 벤츠와 골프 조합은 또 플러스로 순하고 능력 있는 남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년의 전업주부와 능력 있는 너그러운 남편 조합일 때 이렇게 벤츠와 골프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분은 성취 욕구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고액 연봉자거나 사업하는 사람이거나 전문직이거나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하느라고 그동안 가정에 소홀하기도 했고 애들 크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당신이 너무 바쁘다. 애들도 맨날 내가 혼자 키웠지. 우리 좀 어디 여행 좀 가자. 어디 시간 좀 내자. 이렇게 늘 남편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능력 있고 돈이 많으니까 와이프에게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가는 여행 호화롭게 가고 좋은 집에서 학군지에서 살게 해주고 애들 사교육도 부족함 없이 하게 해주고 와이프 끄는 차도 좋은 거 뽑아주고 어떤 때 보면 남편분보다 더 좋은 차를 와이프 끌게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이 되고 나면은 아내분이 이제 집에서 조금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학원 끝나고 10시, 11시에 오니까 아내분이 조금 무료해지기도 하고 남편한테 불만도 생기고 갱년기가 와가지고 짜증도 늘고 약간 이래. 그럴 때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나도 비즈니스 때문에 골프를 치니까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당신도 취미생활로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골프를 이제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골프채도 비싼 걸로 쫙 뽑아주고 그러면서 골프 레슨도 끊어주면서 아내가 싫다 그래도 골프를 치라 그래. 우리 같이 부부 동반으로 다녀야 된다 하면서 그럼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나중에 골프 치다 보면은 또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그게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골프를 재밌게 하는 걸 보고 남편이 이제 같이 필드 나가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좋게 흐뭇하게 바라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와이프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다. 너무 골프에 홀릭해 있는 것 같다. 뭔가 수상하다. 이런 느낌이 와서 뒤를 캐보니까 골프 프로랑 바람이 났네. 골프 밴드에서 만난 논팽이랑 바람이 났네. 골프 무슨 모임에서 바람이 났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랑 골프 치면서 바람난 인간들의 특징은 또 뭐겠어요? 대낮에 시간이 많다. 주로 자영업자거나 뭐 혼자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유부남일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상대해 보니까 말이 통하는 것 같고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 새끼도 잃을 게 많아. 이 새끼도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또 이 새끼만 떨어져 나가면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에게 어떻게 하느냐. 골프도 관둬라. 2차 끌고 다니면서 바람 피웠으니까 차도 빼앗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에 내가 와이프한테 많이 정을 못 줘서 와이프한테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외롭게 해서 저 논팽이한테 넘어갔나 싶어서 약간 반성하는 마음도 또 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골프에 재밌게 취미를 붙였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숨통이 막힐까 좀 안 되는 마음도 또 들어. 그리고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안 하면 내가 너무 숨통 트일 데가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재밌는 거 하나 찾았는데 나 이거는 계속 시켜주면 안 될까? 나 진짜 그놈이랑 헤어졌어. 나 그 사람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이제 그 모임 안 나가면 되잖아. 다른 모임 나가면 되잖아. 나 진짜 조용히 골프만 칠게. 언니들이랑 골프만 칠게. 이것만 좀 해줘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골프를 치게 놔둡니다. 그러면 뒤에 나가서 그 새끼랑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가는 거죠. 되게 영악한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가 가진 거 다 남편한테서 나오고 앞으로 남편한테 뜯어낼 게 더 많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남자 못 만난다는 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참 착하고 호구 같아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남편 눈치도 보고 비위도 맞춰가면서 남편 무서워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뒤에서 꿍꿍이를 펼치는 거고요. 조금 더 약간 사악한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절반은 다 내 거고 내 덕인데 우리 이혼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재산분할 하면 절반은 내 거 아니야? 이혼해도 상관없어. 나 이제 애들도 적당히 많이 키워놨고 이제 이혼해도 나 아쉬울 거 없어 하고서는 막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내가 막 나가는 경우든 뭐 무서워하는 척하는 경우든 간에 남편분이 이혼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진짜 이뤄놓은 거 그래도 이거 집 한 채 몇십억 하는 거 변호사 상담해봤더니 진짜 절반 떼줘야 된대. 와이프랑 결혼생활 20년 돼서 진짜 나누고 나면은 집도 날아가는 거고 내가 일군 사업체까지도 뭐 지분의 절반을 줘야 될 수도 있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지. 나 이혼 절대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또 오히려 아내가 아니라 남편분들이 겁을 먹어요. 지 엄마가 바람난 거 알면 우리 애들이 너무 상처받을 텐데 이 생각에 와이프 바람난 거를 애들한테도 숨겨주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남편분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 치고 벤치 끌고 호의호식 하면서 살면서 배가 불러서 정말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싸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혼하기가 쉽지 않고 해결하는데 남편분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의 외도 흔한 조합 두 번째는요. 직장과 회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직장 다녔던 사람들도 물론 바람이 나기가 쉽지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요. 와이프가 아이들 키우고 집에만 있다가 경단녀다가 재취업을 운 좋게 했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제 직장 다닌다고 화장품도 새로 사고 뭐 옷도 새로 사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서 되게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서 아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여자의 행동이 막 가관인 거야.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회식한다 했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맨날 회식한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 전체 회식 뭐 이런 거만 가다가 나중에는 요번에는 뭐 부석에서 먹는다, 김 과장 이대리랑 먹는다 이러면서 자꾸 사적인 모임도 만들고 자꾸 집에 늦게 귀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식도 눈치 보면서 가고 9시면 헐레벌떡 뛰어왔던 여자가 나중에는 11시, 12시가 돼도 전화도 안 받고 술이 깔라가 돼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못 참고 한마디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새벽에 들어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전화는 대체 왜 안 받냐. 너 좀 적당히 해라. 이제 이래. 전체 회식만 가라. 김 과장, 이 과장이랑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듭니다. 너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한다고 언제 9시 전에 집에 한번 들어와 본 적 있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애들 케어 다 하잖아. 지금도 나 애들 밥 해놓고 출근하는 거잖아.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내 사생활을 터치하냐. 너 평생 직장 생활 한다고 밖에 나가서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고 한 거 내가 모를 것 같냐. 나도 이제 나 맘대로 할 거다. 나도 이제 돈 버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이딴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분이 또 일리가 있어. 나도 좀 찔려. 그러니까 또 깨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밖에서 나가서 회식하고 놀 때 애들 밥 챙기고 애들 숙제 해주고 뭔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또 이제 와이프가 외박을 하기도 하고 무슨 워크숍을 간다고 설레가지고 2박 3일이나 어디 뭐 강원도 가고 막 이래. 그럼 이때부터 뭔가 진짜 진짜 수상한데 이거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이제 엽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요, 직장 상사 유부남이든 뭐 이혼남이든 뭐든 간에 처음에 이제 직장에 나가서 아내가 긴장도 많이 되고 막 콩닥콩닥 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막 실드를 쳐주고 이러면은 마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분이 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도 사실 와이프 직장부터 관두게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잖아요. 그런데 관두게 하고 싶은데 이 와이프가 지랄 발광을 떱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내가 여기서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내 직장을 왜 관두게 하냐. 네 말대로 나 그 사람이랑 정리했다. 앞으로 사적인 대화도 안 할 거고 직장에서 일적인 거 외에는 절대 카톡이나 전화도 안 할 거다. 헤어졌다. 헤어졌는데 내가 왜 직장을 관둬야 되냐. 막 이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 바람난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직장을 다님으로써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게 됐는데 이제 바람난 거를 걸리기까지 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 듯이 맨날 푸대접을 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할 텐데, 내가 이 직장까지 관두면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데 더 저 남자한테 종속이 되게 되는 거잖아. 나 그렇게는 다시는 못 살겠는데, 내가 이혼하겠냐 가정을 지키겠냐 어 직장을 지키겠냐 하면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선택한다. 이제 이런 스탠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직장 안 관둔다. 직장 건드리면 나 집 나갈 거다. 당장 이혼이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분 생각에는 어린애들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려니까 이 여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 남자랑 있는 걸 알면서도 출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편분은요, 이 와이프가 출근하는데 그 남자랑 뭐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이 바람난 여자를 출퇴근을 또 시켜줍니다. 기사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람을 피므로 인해서 잃는 거는 없고 오히려 얻게 된 거야. 이 남편이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내 기사 노릇을 하면서 나한테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네? 그러니까 뭔가 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와이프는 더 기고만장하고 남편분은 막 골머리를 썩으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이런 미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 외에도 흔한 조합 세 번째는요, 폰 중독과 정모입니다. 20, 30대 젊은 여자들이 폰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폰으로 대체 뭘 하느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밴드 모임이나 뭐 이렇게 채팅 앱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시집 와서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이사 왔는데 친한 엄마들이 없다. 나 친구 사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밴드나 당근 모임 이런 거에 가입을 해서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낮에 만나서 차 마시고 언니 동생하고 서로 집에 초대해서 음식 해 먹고 이제 그런 관계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친해지면 저녁에 술자리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뭐 남사친이네 동창이네 뭐 아는 오빠네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남자를 부르는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여자 3명의 모임이었는데 남자 셋 여자 셋 혼성 모임이 또 돼버리고 일이 또 커져. 그러다 보면 맨날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와이프가 바람이 나죠. 이래서 그 동네에서 친구 만든다 하면서 시작했던 게 나중에 불륜으로 끝맺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이렇게 동네에서 남자 만나는 경우는 증거 잡기가 수월하고 해결이 뭔가 쉬울 수도 있어요.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유부남인 경우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게임입니다. 게임. 제가 이 게임 불륜이라고 하면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게요, 일단 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여자들의 특징이 또 있어. 평소에도 우울증이 있었다. 처가도 누가 바람펴서 이혼을 했고, 이 와이프가 뭐 할머니 손에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와이프가 원래부터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게임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고 사람이 뭔가 삶에 낙이 없고 하니까 이 핸드폰 속에 있는 게임에 이제 도파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에 깊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채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팀도 짜고 뭐 길드도 짜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논팽이들이랑 누나 동생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에 빠진 남자애들 거의가 연하남이고, 이렇게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게임으로 하면서 누나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고, 또 이 게임에
그 특징이 채팅과 결합이 되다 보니까 서로 뭐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밥 먹었냐 어쨌냐 뭐 킥킥거리면서 농담도 따먹고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와이프고 남편은 돈 버느라 바쁜데 이 사람들은 또 정서적인 결핍이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신경 써주고 예쁘다 해주고 하는 거에 급사빠야 급사빠. 너무 급히 막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서 만난 놈을 만난다고 막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서 만나고 무슨 세종시에서 뭐 번개를 하네 어쩌네 하는 거를 이 백수 와이프가 거기까지 막 KTX를 타고 가고 막 이지랄을 떱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불륜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증거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고 자주 만나야지 뭐 미행을 하든지 하지. 무슨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지방에 내려가서 만나는데 그 증거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외도를 하는 경우에 남자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중년에 말년에 내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진짜 막 앞날이 깜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와이프만 붙들고 전전긍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팅 불륜이건 직장 불륜이건 게임 불륜이건 뭐건 간에요. 중요한 거는 와이프를 상대해서는 이게 해결이 절대 되지를 않아요. 그 남자를 상대해서 그 남자 신상을 캐고 증거를 잡아서 그 남자를 상대해서 이 여자를 버리게 만들어서 이 와이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 혼자 오롯이 남았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이 와이프에게 잘해준다 한들 와이프를 협박한들 어떤들 간에 절대 와이프는 스스로 이 외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대 남자로 내가 상간남을 상대해서 상간남을 쳐낸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남편분들의 사연도 많고 경험담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오셔서 마음과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